육상 선수 우사인 볼트와 수영 선수 박태환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부정 출발로 인해 실격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상과 수영은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기록의 촉각을 다투는 종목이니 부정 출발에 대해 엄격하게 다루어 강력하게 벌칙을 가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도 부정 출발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에서의 부정 출발이 절대적인 시간을 기준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부 정보가 공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부정 출발 여부를 가립니다. 우리는 그 부정 출발을 내부자 거래라고 부릅니다. 임직원들이나 주요 주주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업 비밀 정보를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즉 남들보다 빠르게 호재, 악재를 알아차리고 주식을 매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부정 출발로 간주하고 임직원, 주요 주주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벌칙이 상당히 강합니다. 같은 법 제443조에 이를 어길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죠. 심지어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가 5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쓰여 있습니다. 물론 임직원과 주요주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일하다가 취득한 정보로 내 돈으로 내가 사겠다는데 그걸 왜 금지하냐? 국가가 사유지상권에 대해 과도히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기업 공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기업 공개란 주식회사가 주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코스피, 코스닥과 같은 정규 증권시장에 내놓고 불특정 다수 투자자에게 공개적으로 주식을 파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공개를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금 조달입니다. 기업 지분을 조금 떼어주는 대신 그 값으로 자금을 수혈하는 겁니다. 임직원이 주식회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기업에 몸담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도 회사의 주인이며 아직 구매하지 않은 투자자들도 잠재적으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에게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위해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할 사회적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부자 거래는 무지한 일반 투자자의 희생하에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또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거래 당사자들은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면하겠지만 대다수 일반 투자자들은 증권시장 전체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시장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자금이 돌지 않아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크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마치 부패의 결과처럼 불특정 대다수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내부자 거래 금지에서 더 나아가 공시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원과 주요 주주는 자신의 소유 상황을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유증권의 수의 변동이 있을 때도 공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대량 매도하고 난 뒤에 공시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내부자들이 악재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보유한 주식을 처분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일반 투자자들은 이미 낮아진 가격에서 손절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 대기업 계열사의 임원들이 상장 한 달 만에 주식을 다 팔아치우고 개미들이 눈물에 땡처리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 패단을 고치고자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상장회사 내부자가 주식을 거래하려는 경우 매매 예정일 최소 30일 전에 매매 목적, 가격, 수량, 매매 예정 기간 등을 공시하도록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라고 22년 9월에 발표했었는데요. 2023년 2월 현재 기준으로 아직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아무쪼록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선 임원의 소유 증권 변동 또한 주식거래의 바로미터로 삼을 수 있어 더욱 신뢰성 있고 공정한 자본시장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직원과 주요 주주 외에도 부정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외부에도 더 있습니다. 바로 그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지도, 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입니다. 예를 들어 땡땡건설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을 정부를 대표해 인가한 공무원이나 모모식품의 상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한 관계자가 되겠죠. 임직원 주요 주주가 내부자 거래를 한 것과 같이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는 점은 똑같지만 공익 추구가 직무인 공무원이 사익을 추구하는 즉 부패를 저지른 셈이라 처벌할 명분은 더 확실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두뇌 회전이 다소 빠른 분들이라면 상장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미공개 중요 정보를 듣고 매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1차 정보 수령자 역시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처벌 수위도 똑같습니다. 그럼 1차 정보 수령자에게 정보를 얻은 2차 정보 수령자는 어떨까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만 경우에 따라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하여 5억 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 1.5배 이내의 과징금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실질적으로 잡는 게 가능하긴 한가라는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만 배우자, 친인척 등의 차명 계좌 거래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발한 사례도 있고 말이죠. 시스템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공개하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공정한 증권시장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역시 한때는 3천을 찍었었지만 지금으로서는 바닥을 기고 있는 형편입니다. 천만 공학개미분들은 오늘도 시장 또는 주식을 매수한 기업체에 악재가 있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투자자들의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경제의 안녕을 위해서 부정 출발 없는 공정한 증권시장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